자, 우리가 이제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배울 건데, 물리변화를 먼저 배울 거야. 말 그대로 물리변화는 물리적인 어떤 성질이 바뀌면 되는 거고, 화학변화는 화학적인 성질이 바뀌면은 그걸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물리변화란 얘기는 일단은 무슨 얘기냐, 그거야. 좀 우리가 잘못 착각할 게 있냐면, 그게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 뭐 비열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밀도라든지 끊는 점이라든지 뭐 어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고유한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성향은 맞지만 물리 변화라는 거 있어서는 절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바뀌면 안 돼. 이해갔어요? 절대로 물리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끊는 점이 바뀌면 된다? 아니야. 끊는 점과 녹는 점과 어는 점과 혹은 이제 밀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고유한 성질들 있죠?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대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양하고 상태만 변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모양이야. 뭔가 이게 모양이 바뀌면 되는 거고, 상태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얼음이라는 녀석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끓게 되면 수증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태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물과 얼음과 물과 뭐 수증기 이런 것들의 끊는 점 녹는 점 변함은 없습니다. 콜? 그런 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거 이것만 변하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면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왜 굳이 이거 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나요? 물리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건 분자 아닌가요? 분자? 분자들의 뭐는 변해요? 배열은 변하는데 분자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H2O라는 물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물인 상태야. 이 상태 변화를 한번 얘기해볼게. 물. 얼음으로 할까? 얼음? 얼음 먼저 이야기해볼게. 얼음. 얼음 고체잖아, 맞죠? 그럼 얼음은요, 물 분자라는 녀석들이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 걸 얼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걸 약간 녹였어, 쌤이. 녹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이 되는데, 물이라는 녀석은 H2O라는 분자들과 분자 사이가 기존의 얼음처럼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걸 이걸 끓였어. 끓이면은 수증기라는 기체가 되는데 이것도 물분자라는 녀석들과 물분자라는 녀석들이 서로 거리가 저 멀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상태가 변했는데 분자들의 지금 자체가 바뀌었어? 분자는 안 바뀌었어.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배열들만 좀 바뀌었을 뿐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모양과 상태는 변할 수 있지만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고유한 성질이 바뀌고 싶으면 이 물이라는 분자가 다른 분자가 되면 돼. 이해가시죠? 물 분자가 다른 분자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물질의 고유한 성질 있잖아. 그 자체가 바뀔 거란 말이야. 그게 안 바뀐다는 얘기는 얘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다만 배열만 바뀌겠다. 상태만 바뀌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이거 한 지문도 조금 디테일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정확한 원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리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변하는 것은 분자 상태가 아니라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요. 이해가세요?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 배열이 안 바뀌어요. 여기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개예요. 맞습니까? 근데 물이 됐든 수증이 됐든 얼음이 됐든 수소 2개에 산소 1개로 배열되어 있어.
원자 배열은 변함이 없어. 이해가시오? 자, 그런데 분자 배열하고 원자 배열은 참고로 좀 다르다. 전혀 달라. 이거는 지금 원자 배열 자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안 바뀌어요. 지들이 아무리 H2O라는 배열이 바뀌어도 원자 종류가 수소와 산소라는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는 2개짜리에 산소는 1개짜리, 개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분자 종류와 개수도 마찬가지야. H2O라는 물이라는 불분자가 다른 걸로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개수도 똑같잖아. 내가 지금 뭐 다르게 그렇지만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 당연히 안 변하지. 이 분자 자체가 변하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분자 종류, 개수 이런 것도 그대로 있으니까 질량도 변함이 없겠죠? 니네가 아무리 얼음 2kg짜리를 녹였다 해도 물도 또 2kg야. 그걸 수증기 바꿔도 2kg야. 변함이 없죠. 그런 이야기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지금 쌤이 그림으로 그렸지만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었어.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물 분자라는 거는 자세히 보면 변함이 없어요. 여기 있는 물 분자랑 이 물 분자 똑같아요. 하지만 배열이 좀 달라졌지? 뭉쳐있고 조금 더 퍼져있고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걸로 바뀐 거지만 분자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괜찮죠? 그럼 물리 변화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모양이 바뀌는 거와 상태가 바뀌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태는 너네가 그냥 이렇게 알면 돼.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되고요. 자, 볼게요. 컵이 깨진다. 자, 웃긴 건 컵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있다고 쳐. 찡그랑 깨졌어. 그럼 이 조각들에는 분자가 바뀌어요? 같은 분자지. 안 그래? 같은 분자가 바뀌지 않아요. 분자가 안 바뀌면 물리변화. 알겠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음료수 캔이 있었습니다. 찌그러뜨렸다고 해서 알루미늄이 변화합니까? 변화 없죠.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물리변화. 알겠습니까? 분자 자체가 안 바뀐 물리변화야. 상태 변화도 마찬가지야. 자, 아이스크림이 고체거든요? 녹으면 액체가 되죠. 상태 변화. 야, 그거 웃기잖아. 베스킨라빈스의 아몬드 봉봉이라는 맛이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아몬드 봉봉 맛이 아니야. 어머님은 외계인 맛? 아니잖아. 어머님이 아니구나. 갑자기 어머님으로 존대하고 있었어. 이해갔어? 아, 맛이 똑같지. 맛이 달라지나? 아니잖아요.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이거는 이제 액체라는 물이 이제 아무래도 수증기가 되는, 어디구나. 기체라는 이제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그게 이제 서린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는 화학변화에 대한 거. 자, 화학변화는요. 자, 우리가 물리변화는 분자 자체가 안 바뀌면 된다. 화학변화는 뭘 것 같아, 그러면? 분자 자체가 바뀌면 되겠지. 그게 화학변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처음에 성질, 자, 여기서 성질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고유한 성질이야. 맞습니까? 그 고유한 성질이 안 바뀌는 이유가 분자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 그 고유한 성질이 바뀌려면 분자가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 상태는 이제 아무래도 분자 자체가 바뀌다 보니 고유한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맞죠? 근데 이제 여기는 고유한 성질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분자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분자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쌤이 말했던 것처럼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면 성질이 변한다. 그 이유는 뭐가 바뀌어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자들의 뭐가 바뀌어? 배열이 달라지다 보니 그걸 만들어내는 분자 종류가 변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원자의 배열이 변하다 보니 분자의 종류가 바뀌다 보니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레고가 있다고 가정을 불러.
빨간 색깔 레고가 10개가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 레고가 10개가 있었어. 그러면 이 총 20개라는 색깔 두 종류의 각각 10개씩 블록을 갖고 있는데 이 블록 한 개를 쌤은 원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색깔 빨간 색깔 10개, 초록 색깔 10개를 막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거야. 근데 그 모양이 똑같은 모양은 아닐 거 아니냐. 안 그래? 근데 웃긴 거 모양이 다르다는 건 분자가 다르다는 건데 이해갔어? 근데 사용하는 블록 개수는 달라져요? 똑같지. 같은 거에서 진행한 거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같은 종류의 원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그걸로 새로운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 분자를 진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변하는 거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면서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면 변하지 않는 건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자 종류와 개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바꾸겠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얘기다. 당연히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함없겠죠? 니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가지고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질량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간단하죠? 그래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이게 조금 잘하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 그것만 조금 잘 캐치하면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넣고요.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좀 진행할게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로 두 개로 팅 하고 분리가 돼요. 수소가스 나올 것이고 산소가스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소 분자 나올 것이고 산소 분자가 생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해를 했다 한들 개수가 변함이 있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이해가시죠? 개수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화학 변화는 예시가 뭐냐? 물리 변화는 분자 자체가 안 바뀌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고 했다면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결국엔 분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색깔이나 아니면 맛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완전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이를 어떻게 한다? 태운다. 종이라는 이제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있을 텐데요. 태운다라는 얘기는 산소를 결합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이를 구성하고 있었던 분자가 막 원자 상태로 쪼개져서 산소랑 붙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음식물이 부패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 말해? 음식물이 썩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야, 원상태의 음식물과 썩은 음식물. 맛이 다르잖아. 성질이 바뀌었겠죠. 이해가시죠? 달걀 후라이팬에 다 필요 없고요. 달걀이 익는다. 얘도 마찬가지야. 달걀도 이제 익어버리는 것도 완전 새로운 녀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뭐야? 산소하고 만나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래된 우유도 산소와 만나서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상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부패되는 것도 전부 산소하고 접촉이 많아져가지고 부패되는 거야. 연소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익는다. 아마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아시죠? 그 베이킹 파우더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물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질이 완전 바뀐 거죠.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예시요. 일단 목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열과 빛을 발생한다. 앙금을 만들어낸다. 기체가 생성된다. 색깔과 냄새와 맛이 바뀐다. 요 총 4가지 목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열과 빛을 낸다. 열과 빛을 낸다. 라는 얘기는 연소 생각하세요. 연소. 연소는 누구랑 만나? 산소랑 만난다. 산소랑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주변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라이터로 다 지져버리는 거야. 불태워버린다. 아시겠죠? 혹은 그냥 밖에다가 내비둬도 산소하고 계속 만나고 있어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시간 지나면 부패되는 거야. 썩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이해가시죠? 보겠습니다.
자, 양초가 탄다. 열과 빛을 발생한다. 이것도 화학변화입니다. 양초 타는 거 화학변화입니다. 그런데 양초는 좀 독특하게 생각하세요. 양초는 두 가지 다 있어. 물리변화도 있고 화학변화도 있습니다. 지금 쌤이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양초는요, 일단은 연소가 돼서 열과 빛이 나오는 거 맞아요. 맞죠? 그거로 봤을 때는 화학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양초가 고체지. 녹으면 밑에 액체로 밑에 흘러내린 촌농이라고 하지? 그거는 물리변화야. 아시겠어요? 양초가 유일하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양초가 있죠? 그러면 내가 촌농을 옆에 이렇게 그려요. 이 촌농이야.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은 화학변화. 아시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은 물리변화. 아시겠죠? 그래서 양초는 변화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좋아요. 자, 어쨌든 다음 볼게요. 다 필요 없고요. 메탄이 뭐한다? 연소한다. 나무와 숯이 뭐한다? 연소한다. 와우, 너무 쉽죠? 그래서 화학변화 중에서 연소한다. 연소해서 열과 빛을 낸다라는 첫 번째 화학변화가 있고요. 자, 앙금 생성 혹시 알고 있나요? 앙금이 고체야.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상태? 고체예요.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투명한 상태였는데 어떤 화합물과 어떤 화합물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갑자기 뿌연 앙금이 생겨. 오케이? 그러니까 그 뿌연 녀석 있지? 뿌연 녀석은 원래 없었거든? 근데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시죠? 이게 화학변화.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만나게 되면은 앙금색도 노란 색깔 앙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하고 만나게 되면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화합물과 어떤 화합물을 결합해서 앙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외우셔야 되고요. 앙금이 나온더라도 어떤 색깔의 앙금이 나오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앙금의 이름까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이 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외우는 방법은 분명히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올 만한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많이 봐왔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이오디나 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아이오디나 있고요. 여기 납 있죠? 이 두 개가 팀 붙어서 새로운 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PBI라 그래. 주기율표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기율표는 내가 차근차근 이제 시작할 거니까 아시겠죠? PBI라고 하고요.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게 되면 염화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염화은. 염화은은 AgCl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주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세 번째 기체 생성을 한번 볼까? 기체 생성? 기체 생성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물질 만들어진 거야. 달걀 껍데기에다가 산성을 넣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화학적인 결과물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나와요. 이게 화학은 좀 할 게 많아. 애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발포정 알아? 발포정? 이거 막 비타민C 있잖아. 비타민C 알 같은 건데 물면 쭉 하면서 탄산물처럼 먹을 수 있게끔. 그거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에 이거 참고로. 과산화수소수에다가 상처 부위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산소라는 기체가 나와요. 이것도 산소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괜찮죠? 이거 다 화학반응이에요. 물리반응 아니야. 딱 봐도 화학반응 같잖아. 맞지?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색깔과 맛과 냄새들이 변하는 거. 철이 녹슨다. 과일이 익는다. 김치가 시다. 깎아놓은 사과가 색이 갈변된다. 가을이 되면은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마 보시면 얼핏 화학반응이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아시겠죠?
다 바뀌어요. 아까 색깔 바뀌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것도 볼까? 설탕을 가열하면은 얘도 두 가지네. 물리변화, 화학변화 둘 다 있대요. 설탕 가열하면 일단은 설탕이 액체가 되면서 무슨 맛이 나요? 이거 물리변화죠. 말 그대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근데 화학변화는 뭐냐면 쓴맛도 나. 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설탕도 양초처럼 물리변화와 화학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요것도 혹시라도 중요할 것 같아서 내가 따온 건데 화학변화로 혼동하기 쉬운 물리변화. 물리변화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잘 봐. 우유가 있었어. 코코아를 뭐 했어? 녹여서 뭐가 변했어? 색깔이 변했어. 니네가 이걸 왜 혼동하냐면 여기 색깔 뭐야 뭐야? 색깔이 변한다 해서 화학변화로 배웠는데 여기 색깔이 변했네? 근데 얘는 물리변화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색깔이 변했다고 에브리바디 전부 다 이제 화학변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리변화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녹는다가 중요한 거야. 녹는다. 녹아서 색깔이 변하는 건 녹는다라는 자체가 물리변화야. 화학변화 아니야. 이해했어? 그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것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화학 반응이 아니야. 그냥 우유에 녹은 거야. 알겠지? 우유에 녹은 거 화학 반응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물리변화예요. 용해. 그 다음에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면 뭐가 발생해? 기포가 올라온다. 아시겠죠? 뭐 이것처럼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 딱 있어가지고 화학 반응인가? 라고 하는데 이거는 탄산음료는 원래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보세요. 탄산음료는 물에다가 이산탄소가 녹아 있었던 상태야. 화학 반응이 아닌 상태였던 거지. 녹았다가 뭐라고? 물리변화. 녹았다고? 물리변화. 이거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 그래서 탄산음료는 그냥 콜라 있지 콜라. 콜라 단맛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녹인 거야.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다 이런 데 가면 액상콜라가 밑에 있어. 그 안에 매장에 들어가면. 액상콜라를 그 탄산음료 나오는 거에다 연결하고 그 옆에 이산화탄소 가스통 있거든? 연결하면 콜라가 나와. 탄산을 녹이면서 나와.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일반적으로 그 뭐지? 코카콜라에서 팔아가지고 편의점에 파는 그 코카콜라 있잖아. 이거랑 맥도날드에서 사오는 그 콜라 있지? 비교하잖아. 얘 탄산 되게 빨리 날아가. 생각보다 빨리 날아가. 얘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코카콜라는 공장에서 녹일 만큼 오랫동안 많이 녹인 거거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잘 녹았겠지. 그게 잘 안 날아가는데 맥도날드는 네가 주문하자마자 콜라 빼잖아. 그때 녹은 거야. 이제 막 녹은 애라 가지고 잘 날라가 걔는. 그래서 차이가 있어. 쌤도 이제 맥도날드에서 알바했었거든 옛날에. 그러면 이제 액상콜라 가져와가지고 설치하고 탄산을 해서 이렇게 뽑으면은 막 녹으면서 나와. 그래가지고 잘 날라가. 그래서 탄산음료를 만들려면 잘 날아가지 않는 걸 만든다 그러면 이산탄소 주입을 좀 오랫동안 해줘야 안정화가 되면서 잘 녹아있어. 그때 잘 안 날아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탄산음료도 이산탄소가 녹은 상태야. 용해된 거라고. 용해된 거. 그래서 결국엔 이거 같은 얘기야. 용해. 용해는 절대로 얘랑 혼돈하면 안 된다. 색깔이 바뀌었다고 기포가 발생했다고 화학변화가 아니라 용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 그건 다 물리변화.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죠?